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연한 이씨는 양반인가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까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태자첨사공파 인물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자첨사공파 인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영상을 10번 정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준비할수록 좀 빠져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이 지나갈 것 같아 현재 급박한 현안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물편은 나중에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종중에 대한 저희 입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중에 임하는 태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중의 몰입에 의해서 종토를 잃어버립니다.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면 그것을 악용하고 돈으로 위임장을 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비리를 자행해 왔습니다. 모래배들이 집요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감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몸을 던져야 저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를 폭로하여 전 정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 건너 불공이 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백발백중 당하고 맙니다. 저들의 획책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이 바로 서면 종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을 것입니다. 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폭로할 것입니다. 상대는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참아 넣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신념도 밝히고 할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대단하다고 입장을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종원 여러분들이 저희 순수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신뢰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원분들은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토를 지키고 종종을 바로 세우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종중을 바로 세우는데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수하게 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요. 또 모든 사실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들만 말하려고
하겠지만 실수로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 실수로 인하여 감옥에 가면 거기서 돌을 닦고 나올 것입니다. 1, 2년 감옥 생활을 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희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려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이 나서 위축되어 소심해서 소극적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대범하게 용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토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유튜브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비리를 폭로할 것입니다.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8가지 이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비리를 폭로할 것입니다. 팩트 위주로 진실만을 전할 것입니다.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위축되어 소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옥 1, 2년 갈 각오를 임합니다. 해야 할 말은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종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사나 임원을 할 생각이 없다고 오래전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삼척공파 단톡방에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삼척공파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삼척공파 종중의 임원들이 종토 매각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하면서 그때 개인적으로 10배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감투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감투나 이권을 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을 생각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다고 여러 번 저는 말했습니다. 작년 9월 24일 총회 후에 연안이시 단톡방의 보고서 내용에 말씀드렸고요. 또 총회 후 모임의 발표에서 비대위의 심각한 내분이 생겨서 화합하기 위한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를 잠깐 한번 보면은요. 2020년 9월 25일 총회 다음 날입니다. 그때 금요일 연안이시 단톡방에서 제가 총회 결과를 늦게 보고드려서 송구합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지금도 카톡에 이렇게 열으셔서 그 연안이시 카톡에 가면은 요 위에 동그라미 요 돋보기가 있습니다. 요 돋보기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총회 결과를 늦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치고 다음에 엔터를 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핸드폰에 그 당시에 핸드폰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좀 올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회 참가자 5,476명이고 저쪽이 3,000, 요는 조금 지금 결과에 의해서 좀 오차가 있습니다. 좀 오차가 있고 표 대결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회장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지 약간의 유야는 우리 측에서 2사 9명이 아니다. 이건 한 명을 빼야 됩니다. 한 명은 저쪽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서춘된 것과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선거가 공정히 치르기 위해서 9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 중에 3가지 정도 지켜주고 6가지가 지켜지지 않아서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과정에서 공정하기만 하면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안이 위촉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왕구 연구황정님한테 성안이 위촉을 한다고 자기가 하늘이 2쪽이 난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용역업체 선정을 기존에 있던 용역업체를 하지 말고 다른 용역업체를 연구황정님이 소지권자가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중요한 중복 확인을 하라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나머지 용역 사무실에서 했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이제 검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4가지 중에 나머지 검표나 중복 확인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강조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당일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카톡에 올린 내용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를 선 분들, 단합을 한 사람들이지요. 선 분들이 249명, 여기 8명으로 봐야 됩니다. 5명과 이 문제를 얻기 위해서 과정에서 엄정히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엄정히 지키지 않았다.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합이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강력히 요구하면 마지못해 대충 지키는 흉내를 내는 모양새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위임장 검표할 때도 흉내를 내는 형태였습니다. 마치 우롱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 바깥에서는 우리 측에서 4분이 있었습니다. 종중規約의 3분의 2가 되지 않으니 이사 선출을 부길로 하자는 측과 이사 9명, 8명이라 봐야죠. 8명과 임원진들의 진출로 타협하자는 측과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에서 상처가 커서 치유하기 힘들어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총회 당일 이사 배분 문제, 또 위임장 행사 문제 등도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의 선거 자금 조달 문제도 큰 문제니 이번에는 이것으로 타협하자는 쪽에서 강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위의 4가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몇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행편입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재를 선 분들에 대한 다소 아닌 무리수의 질책으로 끝내고 의정부와 종중 일에는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부는 종중 일이 여지 없다. 이제 요법으로 제가 좀 손을 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과거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분들과 임원진들이 종중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부분은 2020년 9월 20일 총회가 끝나고 비대위에서 분열이 됐거든요. 참 분열이 돼가 이 화합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때 심하게 서로 틀어졌고 이걸 수습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화합을 해야 된다. 수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사정해서 결국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10월 10일 일이고요. 그때 비대위 모임에 약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참 했는 내용인데요.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종중을 위하고 종토를 지키고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2422장이라는 위임장을 이렇게 받아내고 했죠. 종토를 지킨다는 명분에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측 인적 구성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의로운 분들을 합류가 되었습니다. 또 변화 추이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이완희 지편부와 비대위 표 변화를 보면은 2019년 3월 13일 3633표,
중에서 구 지평부는 2100표고 비대위는 1500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19년 한 달 후에 4월 9일 날 또 종토 매각을 위해서 총 4179표인데 구 지평부는 2400표, 비대위는 1779표. 다음에 2019년 또 요것도 딱 4월 9일, 6월 14일 두 달 후잖아요. 두 달 후에 또 총 4303표 중 구 지평부가 2700표, 비대위가 1603표. 그러면 3200표가 나와야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전부 다요. 2020년 2월 21일 날 4250표인데 그때 저쪽에서 2700표, 비례해서 1600표. 2020년 9월 20일 지난번에 총회잖아요. 5476표. 큰 표가 늘어났죠. 저쪽에서 3054표고 비대위 측에서는 2422표. 약 631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질 못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은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분의 건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임장 행사 문제, 이사표본 문제, 단합하는 문제 등 세 가지가 내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서로 신뢰를 잃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더욱 법정까지 사원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여 용납할 만한 것은 용납하여 수습되어야 하겠습니다. 종토 수호와 종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자중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또 종중 일에는 더 이상 제가 좀 관여하지 못한다고 사정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요, 요건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마디 선언하면은 목소처럼 지키려고 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했던 말과 어긋남이 없도록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를 했을 때는 즉시 충분히 사과를 합니다. 종중을 바로 세우는 총회 날까지는 무슨 일이든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년이 지나서 70이 넘어서 조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종중에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종중의 임원으로 할 생각이 없고요. 제 인생에 10배 더 중요한 일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중이 바로 서면 저희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종중이 바로 설 때까지, 총회 날까지만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제 신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료를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신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신성이 깃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고, 그것이 양심이고, 저는 양심의 신봉자입니다. 저는 특정한 종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치가 있고, 세상의 이치가 곧 진리이다. 자연세계는 완전한 진실의 세계다. 자연이 거짓하는 법은 없다. 자연과 하나가 되려면 진실해야 하나가 된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 마음속의 양심이 부합한다.
양심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고귀한 신성이다. 어진 마음이 양심이고, 양심에 참된 사랑과 올바름이 있고 진실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 저는 과거에 남의 눈치, 위선, 열등의식, 스스로 뜻하지 못한 점, 허욕, 내면에서 나 자신을 속임 등으로 철저하게 진실하려고 했지만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의 양심에 좀 걸렸습니다. 남의 눈치와 열등의식, 허욕 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큰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스스로 환골탈퇴하려고 했습니다. 큰 깨달음에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맹세가 분명하면 양심으로부터 진실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을 받아 적는다. 그것이 천명이라고 생각한다. 어진 마음, 양심에서 착함이 드러난다. 진선미가 드러난다. 덕이 드러난다. 어진 마음 양심에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 진실함이 있는 교들이기 때문에 겸함이 나온다. 진실한 마음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 뼛속까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올바른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받아 적기만 하면은 진실이 글이 됩니다. 공자사상의 핵심이 인이다. 인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다. 인이 곧 양심이다. 덕이란 글자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면요, 한자는 이렇게 좀 표의 문자라서 이렇게 좀 분석하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인변에다가 참진자에다가 마음심이거든요. 요 분석하면 두인변인데, 두인변은 요거는 자축거리면서 걷다, 뭐 행하다, 요 갈행자 쓸 때 또 반대편을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이 걷다, 자축거리다 이런 뜻이 돼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들직자 또는 참진자입니다. 고들직이나 참진이 이것도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을 행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덕이라는 뜻이에요. 참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마음을 행한다. 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는요,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감탄과 경애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머리 위에서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도덕률이다. 그렇죠? 이 도덕률이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다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심이 자기 마음속에 또렷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자연의 속성이 다 내재되어 있고 가장 소중한 양심이 내게 있다. 자연과 양심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하느님이 따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하느님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게 물어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바르고 진실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나의 양심이고 가장 소중하고 존중하는 것이 저희 양심입니다. 저는 저희 양심을 가장 사랑하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이고 절대자이다. 양심을 더럽힐 수 없다. 저는 도덕적 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끌만큼도 거짓하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면 제 자신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제가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르르 굽어 부끄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양심을 더럽히고 떳떳함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양심의 어긋남이 없는 힘에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면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잘못을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삐뚤어진 양심이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저의 실수를 빌미로 저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너무도 종중과 종원들에게 해악을 끼쳤습니다. 철저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한자를 보면 그물망 덮다 안일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물망이나 덮다, 이 아닌 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는 것을 덮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양심을 더럽힙니다. 한자는 부수라는 기본 글자를 가지고 자연의 이치에 근거하여 이렇게 조합한 글자가 많아 도움이 되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 풀이를 해보면 참 이치에 딱 맞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을 더럽히지 않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용기가 생기고 희생할 각오가 생깁니다.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다면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 적는 것이라 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누구나 나름 자신의 신념이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개인적인 신념을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너무도 불신사회다 보니까 종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신뢰를 얻고 싶어서 이런 외람된 신념을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좀 신념을 말씀드렸고요. 자생된 도로에서 종토수의 당위성, 그 다음에는 저는 연한이시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하는 제목으로 반드시 종중의 몰입애들을 척결해야 한다. 정말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으로 종토가 지켜주고 종중이 바로 선다. 조상 없이 내가 있습니까? 자, 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요. 유튜브는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고소를 하겠다고 저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기록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기초 자료를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계약서라든가 계약 구조라든가 세연시 감소 보고서 등 기본적인 것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딱딱한 이야기고 전 시간이 너무 길고 이래서 참 시청자들이 이게 보기가 굉장히 대단한 성인이 아니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10분 이내로 결론만 요약해서 강조해서 유튜브를 찍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된 도리로서의 종도수의 당위성, 여 위에서 제가 5번째 그 내용인데요. 6번째로 이어가 나가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손론에서 우리 태자 첨사 공파는 수만 명에게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 터전이 용인 불장골입니다. 자손 만대의 그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연한이신 명문 가문은 정말 특별합니다. 공부를 할수록 감동이고 조상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조상님을 생각해서 제 목숨을 드린다 하는 생각이 우러납니다. 연한이시 성력을 말살하겠다는 자들은 역적이고 조상님의 순간정신을 말살하려는 자들입니다. 종중의 사정이 이러한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의 은덕을 입어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손의 도리가 아니고 바른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종중이 여름에 쳤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외면하셨어요? 어떤 주장을 하셨어요? 자손에게 부끄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는가? 조상님께 극진히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 봤습니까? 반대로 종토를 팔아먹는 자손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조상님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면서 자식을 길러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된 자손이 함부로 종토를 말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보세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자식들, 손자들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가진 부모가 있으면 무언종의 자식에게 전달되고 그 자식은 부도덕한 짓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러한 당연한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님에게 잘 하거나 부모님의 참사하는 걸 깊이 깨우칠 때 자식이 똑바로 살고 건전하게 정성을 내어 성실하게 살아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말에 조상 땅 팔아먹는 집안, 잘된 집안 못 봤고 반대로 조상 잘 모시는 집안, 안 되는 집안 못 봤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심적 마인드가 그러한 상태라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집단지성입니다. 저는 열한이시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종원들이 나서지는 않지만 냉정히 지켜보고 있고 사리 판도를 엄중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임 행사를 바르게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나서지 못할 뿐입니다. 선량한 종원들은, 정상적인 종원들은 종토 매각에 모두 반대합니다. 종토 매각을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종토 매각파들은 찬성을 하고 그런 종토 매각파들은 파의 감언 이슬에 속아서 위임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친지이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돈을 준다 하니까 위임장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면 돈 몇 푼에 위임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진실을 전하고 저들의 비리를 폭로할 것입니다. 실수를 하여 감옥 가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조상님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종토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 것입니다. 종토가 지켜주고 종중이 바로 세우는 총의 날까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10년 후까지는 어떤 이사나 임원 이런 감투를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 위의 사항들을 저희 몫처럼 여기는 양심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